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1세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5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사상자 수가 많은데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피해와 구조 현황, 또 현지 상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시금 좀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규모 7.8의 첫 지진, 이제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6일 새벽이었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진원의 깊이도 깊지 않았고 또 새벽 시간에 발생해서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먼저 당시의 지진의 위력 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7.8의 그 정도의 이제 강도가 나타났는데요. 예. 먼저 이제 규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진원으로부터 바로 수직적인 윗 부분을 이제 진원의 진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절대값으로서의 그 규모 7.8이라고 하는 정도의 수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든가 건물이 느끼는 수치로 바뀌면 예. 진도라는 그런 그 등급을 사용을 하고요. 규모 7.8 정도의 규모면 진도로 환산하면 진도 8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진도 8 이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창틀에서 창문이 떨어지고요. 기둥이나 벽 같은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한 시간대가 굉장히 새벽이었고 예. 그리고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한 달간 지금 확인된 사망자만 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 등 지금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 집계되는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복구를 과거에 이제 복구를 하면서 구조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구조보다는 이제 복구의 의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그 현재 사정을 봤을 때 예. 복구가 뭐 거의 절반도 채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튀르키예만 하더라도 4만 5천 명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6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가 5만 1천여 명을 넘기는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철거와 어떤 복구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상자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진 피해가 컸던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교수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팬케이크식 붕괴가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층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납작해져서 건물 잔해 빈 공간이 없었던 점, 그 부분이 이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팬케이크식 이제 붕괴 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내진 설계를 하는 이유는 어떤 뭐 구조물의 탈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 것보다는 지금 튀르키예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팬케이크식으로 이제 하중을 못 이겨서 연쇄적으로 모든 층이 무너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 부서지거나 일부 무너질 수 있지만 이렇게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는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내진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해당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은 대부분의 이제 내진 설계 같은 경우에 이제 기둥이라든가 네. 주요 구제부가 살아 있어서 해당 부분에 어떤 인명이라든가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극단적인
이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내진 설계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철근과 철근을 이어주는 이른바 조인트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진 설계를 할 때 아주 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두껍게 더 많은 철근을 넣어서 보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이렇게 철근과 뭐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더라도 이 실제 이제 철근을 연결하는 이 조인트 부분, 예. 이제 접합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한 간격과 그리고 이제 그 폐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속을 견고히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해당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조인트에 대한 접속부가 예.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그래서 실제 내진 설계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어질 때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지 못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이 포항 지진 때 철근 구조가 잘 이루어진 건물은 피해가 좀 다소 적었다 이렇게 전해지던데 이번 사고를 좀 계기로 국내 이 건축 안정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내진 설계가 이제 보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2층 이상의 건축물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튀르키예에서 보듯이 실제로 우리가 설계되는 도서상의 설계 내용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부실 시공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근 간격이라든가 결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뭐 튀르키예 정도의 7.8 이상의 지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감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다시금 튀르키예 이야기로 넘어와서 일부 지질학자들이 튀르키예 인근 지역이 이미 활발한 지진 지역이었어서 대지진이 예고된 일이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번 대지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 이제 지진 같은 경우에 예측이 거의 이제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장소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단층이라고 하는 이런 지형대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단층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응력들이 힘이 충돌을 하고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분출을 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단층성들이 굉장히 복잡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1999년 이제 대지진이 있은 이후로 예. 약 20여 년간 이제 큰 지진이 없었던 그래서 이제 다소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낮아졌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앞서 현지를 연결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회장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지금 실제 첫 지진 이후에 여진만 11,000회에 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진으로 겪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여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적인 안전한 곳에 체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여진에 의해서 다시 재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계신 분들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지진 상황에서는 어떤 이제 대규모 어떤 그 평평한 지역, 뭐 운동장이라든가 공터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어떤 임시 가옥물 형태로 체류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여진 상황에서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진을 막기 위한 보강 작업이라든가 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상황은 최대한 좀 줄여야 할 텐데 지금 이재민들의 삶도 사실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폐허에 남겨진 이재민이 2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수용시설 대피소도 지금 포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추위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이런 상황들은 보고 계신지요? 지금 튀르키예 정부도 사실 이제 그 뾰족한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광역적으로 피해가 일어났기 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추위라든가 눈비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좀 안락한 어떤 환경으로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듈러 주택이거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같은 이런 설비들을 빨리 그 피난 현장이라든가 주거 지역에 보급을 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와 좀 더불어서 빨리 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참 이번 지진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충격 또 아픔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처럼 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진 피해자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로 호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이렇게 좀 재난, 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리적인 추위와 배고픔 이런 일차적인 부분도 이제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가족을 잃으신 분들 예. 그리고 이제 터전을 잃으신 분들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심리적 치료가 굉장히 시급하고요. 이런 것들은 튀르키예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프로그램도 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좀 기틀이 좀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좀 더 신속하게 이 튀르키예 상황이 복구가 돼서 좀 더 좋아지기를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